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검찰 수사 이제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이 됐지요.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국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 기각이 됐는데요. 지금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다시 재청구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 세 차례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만약에 신청구했을 때 이것마저도 기각이 된다면 정말 검찰 타격이 너무너무 크겠죠. 그동안 정경심 교수에 대한 휴대전화라든지 계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 어떤 난관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영장 기각에 반발하는 거죠. 자유한국당 의원들 대법원 앞에 가서 상복을 입고 항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운동하고 공사비 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공동장 교사 채용 당시 도움 받은 적 있으십니까? 조국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취임 후에 한 행위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은 이야기하지만 특수부를 축소한다,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조국 일가족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명백하게 추구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해 충돌 내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이제 신고를 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 어떤 배제 내지 일시정지 이런 이 처분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 그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답변까지 들었는데 지금 녹취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해 충돌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본 뉘앙스였죠, 정태근 의원? 예, 먼저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좀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저분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출신이고요. 예. 그리고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 저 질의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공직자의 행동 강령 중에 보면, 이해 충돌했을 경우에는 그 직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 위원장으로서는, 충돌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법무부하고 검찰은 다르니까 이해 충돌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 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의 행동 강령이 위반됐는가 안 됐는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검찰 수사를 짚어볼 텐데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런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러면 직무 배제를 공고하는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법무부 장관의 모든 직무 배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검찰과 관련된 부분들은 배제가 되겠죠. 이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형은택 변호사,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말하자면 유권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권익위 우리 정부와 관련된 게 유권 해석은 법제처에서 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아마 이런 이해충돌 부분은 국민권익위가 부정부패 신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예전에 우리가 이의 제기하는 이런 국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직접 물론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의견 충돌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최종적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제가 보기에 아마 법제처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제 수사로 한번 넘어가서 지금 세 차례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를 했고요. 또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이 된 상황이라서 과연 한 번 더 소환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하는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전에요. 아마
동생을 구속되느냐, 제가 보기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재청구?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변호사 입장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구속하면 뭔가 죄가 크고 불구속하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구속이라는 건 하나의 수사의 수단이거든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서로 말 맞추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라서 사실 원칙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만약에 실형이 나면 그때 법정에서 구속하는 거. 그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찌 보면 좀 큰 죄를 지으면 구속시켜야 되는 것 같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면 뭔가 뭐 죄를 안 지은 것 같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해서 물론 현재도 뭐 구속 발부율은 한 60% 정도 됩니다만 저는 아마 이런 그러니까 그 기소되기 전에 구속시키는 어떤 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좀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동생 부분이 지금 약간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자식 청구를 했을 때는 뭔가 새로운 혐의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증거를 검찰이 제시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이유를 다시 청구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똑같이 거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혐의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혐의 중에 뭔가 새로운 다른 증거를 제시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려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재청구도 했는데 만약에 기각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아마 8월 9일인가 될 거예요. 지금 2달이 넘어가는데 매우 긴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아마 찾고 싶은 증거나 아마 검찰이 갖고 있는 생각하는 혐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거라든지 그러니까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면 계속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70군데 압수수색했다는데 영장 발부율은 지금 뭐 1, 20%밖에 안 됐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청구했겠습니까? 이거보다 한 10배, 20배 청구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되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사가 뭐 상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인턴 증명서라든지 사모펀드였는데 가장 아마 압수수색 많이 한 건 사모펀드 같은데 이 정도 했으면 제가 보기에 거의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예, 정태근. 한 가지 좀 정리해 드려야 될 것은 그 부패방지 및 공익권익위원회법에 따르면 거기 12조의 14항에 보면은요. 공직자의 행동 강령의 시행 및 운영 및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권익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그 이해 충돌로 인해서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예. 이해 청구 부분 녹취를 좀 따로 들을 텐데 한꺼번에 들어가지고 검찰 수사와 이해 충돌 부분이 좀 겹쳐진 느낌이 있습니다. 따로 떼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수사로 좀 돌아가서요.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수사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뭐 검찰 입장은 동생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동생에 대해서 허위 소송에 따른 그 학교 배임 문제 여기에 이제 보강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없도록 보강 수사를 벌인 뒤에 재청구를 하겠다는 거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강이 되면 법원에서 고민이 깊겠죠. 그런데 이게 다소 그 대법원의 가치에 보면 이제 평등도 들어가 있어요. 공정평등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옛날에 전달책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옛날 법원 입장에서 보면 웰스 CNT하고 코린 쿠피의 그 대표들 명목상 대표를 일컬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을 쳤을 때 종범이다라고 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밑에는 종범은 구속되고 주범이 구속이 안 됐단 말이죠. 배임 수재 혐의에 관련해서 약간 논리적 모순이 있고 또 하나는 법원 입장에서 보면 다소 좀 별건 구속이라는 오해를 좀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소송에 따른 그 배임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 먼저 구속을 시켜놓고 그 수사를 갈 것이다라는 별건 구속에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법리적으로 보면 별건 구속은 아니에요. 영장 범죄 사실에 이미 허위 소송에 따른 배임이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별건 구속의 문제도 또 아니고 그래서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장 기각이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 수사 도대체 언제 마무리될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수사가 길어지면서 이제 정치권의 공방도 참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정권 사법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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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사법농단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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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자유한국당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대법원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한때 법복을 입고 또 그 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인 저로서는 정말 오늘 괴로운 날입니다. 조국 수석 동생의 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입니다. 법리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당시에는 23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반면에 조국 장관 관련 의혹에는 70여 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국 장관 동생의 기각 결정으로 그간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던 사법 정의가 조금 정상화되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기각 결정을 이유로 해서 문재인 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오늘은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노골적인 사법부에 대한 압력입니다. 박원석 의원, 대체로 정치권들 보면은 검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사법부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기준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염려스럽고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마저 이렇게 정치적 해석을 서로 상반되게 하기 시작하면 그 무엇에도 승복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정치권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재권 판사의 저 영장 기각을 놓고서 오늘 자유한국당이 대법원 앞에 가서 이게 사법 장악과 사법 농단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라도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이제 이 정치적 대응이나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고요. 물론 이제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이 좀 이례적입니다. 그동안의 전례로 봤을 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명재권 부장판사가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건들을 보면 대체로 충분히 증거가 수집돼 있거나 당사자가 범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나름의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정치적 잣대만으로 해석을 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여당에서 이게 검찰의 뭐 광란에 제동을 건 이런 영장 기각이다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아전인수격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서로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찬 위원장, 지금 박원석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 명재권 판사 보면은 고영한 전 대법관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도 영장 기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물론 이번 영장 기각이 매우 뜻밖이기도 했죠. 뭐 그동안 3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영장 실질심사 포기한 피의자 한 번도 영장 발부 안 한 적이 없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더 그렇게 보는 겁니까?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4분인데 그 4분의 편차가 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원의 입장이라는 거지. 그 판사 개인의 양심이라는 게 개인의 양심이 아니거든요. 법적인 양심이라서 법원의 양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판단하실 때 어쨌든 그동안의 법원의 입장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짧게 이 사건에 관한 것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웰스 CNT 관련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어떤 성향을 지니셨는지를 떠나서 어쨌든 이 사안과 관련된 영장 실질심사의 결과를 놓고 보면 다소 안 맞고 뭐 101건 중에 한 건 발부되고 나머지가 기각되고 나머지가 다 발부됐던 그런 역대 불신문 청구 이런 것들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되면 사실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영장 발부 기준으로 보더라도 좀 많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갈지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대해야 할 보루는 어디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